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미국에도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고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자신의 고향인 우한을 방문했다가 시애틀로 돌아온 30대 중국인 남성입니다. CDC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등 3개 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우한 폐렴 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애틀란타와 시카고 국제공항에서도 검역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의 유력 일간지 AJC는 의료 전문의를 인용해 과거 사스와 에볼라 전염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의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일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마침 독감 시즌이기도 하니 평소 자주 손을 깨끗이 씻어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3살짜리 남학생과 사랑에 빠진 24살 여교사가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역신문 어거스타 크로니클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헤프지바 중학교의 여교사인 루마 비라파카는 13살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과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에서 그 학생과 외설적인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이 소년의 가족들은 소년이 비라파카와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만나려고 자주 집 밖으로 도망갔다면서 비라파카의 보석에 반대했는데요. 법원은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보석금만 내면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풀려날 수 있지만 검찰은 그녀가 시민권자가 아닌 학생 비자 상태여서 이민국의 신변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살 연하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진 그녀는 이제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3가지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의회에 입법 예고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작년에 취임할 때부터 조지아주가 전국에서 인신매매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언급하고 인신매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요. 이를 위해 주정부에 그레이스 위원회를 만들고 영부인인 마티 캠프를 공동위원장 중 한 명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앞으로 내놓을 3가지 법안은 첫째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범죄 기록 열람을 제한해 피해자들이 직업이나 거주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둘째는 성범죄자 등록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입양 부모에 의한 부적절한 성접촉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셋째는 조지아주가 새로운 연방 규정에 따라 노동착취나 성노예로 인신매매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신매매 근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안들은 이번 의회 중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것인데요. 세관은 해당 차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수입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인데요.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둥이가 뾰족해 니들피쉬라 불리는 동갈치가 낚시 중에 소년의 목에 박히는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카사르 테르키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하던 무하맛 이둘이란 소년이 동갈치가 물 밖으로 뛰어올라 왼쪽 목 부위를 뾰족한 주둥이로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하맛은 목에 동갈치가 박힌 채로 바오바오시 병원으로 갔지만 장비가 부족해 대도시인 마카사르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의 외과 의사와 마취 전문의 2명이 참여해 2시간에 걸쳐 동갈치를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집도인은 동갈치가 목에 그대로 박혀 있어서 다행히 출혈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라고는 하지만 강퇴공들은 조심하셔야겠네요. 어제 온라인상에 잠깐 공개됐다가 삭제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방탄소년단의 올해 월드투어 일정이 오늘 전격 공개됐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4월 11일 서울 올림픽 스타디움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BTS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애틀란타, 댈러스, 산타클라라, 워싱턴 DC, 토론토가 처음으로 BTS 공연을 갖는 도시가 됐습니다. 한편 공개된 일정표에는 6월 13일과 14일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일정을 발표한 데에는 어제 VIP 네이션이 일정을 유출한 이후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주세법 개정 이후 변화하는 주류시장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조장 발굴 등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을 발굴해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방송 출연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등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 술 생산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관련 규제도 손질할 계획인데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 시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 제도를 개선해 우리 술 제조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통주는 세율을 50% 감면해주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됩니다.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이사로 초대받았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 특히 유니콘 기업의 가치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는가 하면 제조 데이터 공유를 위한 규범인 MDRS의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아마존 웹서비스 부사장단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자상한 기업 정책을 설명하면서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아마존닷컴을 통해 중기부가 선정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인 브랜드 K의 판로를 넓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다보스는 한국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주목했지만 50년을 맞는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에 주목하는 한국을 조명하고 그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하사 A씨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군 병원은 A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새로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 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